자, 여기 보게 되면은 x가 x 극점이 자 여기가 0이었고 극점이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려봤죠. 극점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증가하니까 출력에 대한 그래프는 점점점 내려오죠. 그 다음에 극점하고 0점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자 이렇게 동일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K가 1일 경우, 그러니까 0점이 있고 여기 극점이 그려져 있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오히려 K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세 가지 타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입력의 극점은 강제 응답을 결정합니다. 이건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요 극점이 자, 단위 계산 함수로 이렇게 입력을 주게 됐을 때는 형태들이 요 강제 응답 형태가 자, 요 부분을 담당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전달함수의 극점은 자연응답을 결정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연응답이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자연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극점이 바뀌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달함수 시스템의 0점하고 극점은 강제응답하고 자연응답의 크기를 결정한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에 5분의 2하고 5분의 3이라는 값들 자체가 여기서 0점하고 극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0점 극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각각의 항들이 결정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K가 점점 증가할수록 여기 있는 값 자체는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이 상쇄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특징은 이렇게 되고요. 다음 장에서 그러면은 요 1차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1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거는 0점이 없는 경우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0점이 있으면은 또 복잡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처음에는 1차 시스템, 2차 시스템 이렇게 얘기할 때 분모가 S가 없는, 그러니까 분자가 S가 없는 분모가 S의 1차항으로만 구성된 시스템을 1차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1차 S 분모가 S가 없으니까 당연하게 0점이 없는 거고요. 여기는 극점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극점이 한 개만 갖고 있다. 그래서 S 플러스 A분의 일반적으로 A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경우에 우리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단위 함수, 계산 함수의 출력을 입력 신호를 S분의 1 앞으로 우리는 이제 1차 시스템, 2차 시스템 분석하면서 다 입력을 단위 계산 함수로만 이렇게 주게 될 거예요. 한참 중간고사 끝나고 입력을 좀 딴 걸로 이제 좀 넣을 거이긴 하지만 지금은 다 단위 계산 함수로만 이렇게 통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위 계산 함수의 출력을 1차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은 얘가 S분의 1이니까 GS는 S 플러스 A분의 A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 형태 S의 2차식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계속 부분 분수 분해를 했죠. 자, 부분 분수 분해를 통해 가지고 얘 그래프를 이렇게 뽑아내 보면은 자, 여기 보면 강제 응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응답, 요 두 가지가 합해지는 형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자,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1이라는 값이 나왔는데요. 앞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1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값들이 있으니까.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얘를 A라고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 시스템에서는 여기에 K S 플러스 A분의 A 이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예제를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모가 A고 그 다음에 분모는 극점에 해당되는 값을 A라고 이렇게 했을 때 시스템의 그래프는 자, 여기는 1 빼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 형태로 표현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곧바로 일반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게 뭐냐면은 1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 또 역 라플라스 변환할 필요 없이 자, 요 형태로 되면은 곧바로 이런 형태의 또 그 함수로 곧바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간 다 생략하고 전달함수가 이런 형태가 돼 있으면은 그냥 뭐 중간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지수 함수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형식의 그래프가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1에서 지수함수를 빼는 형태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다가 자, 어느 시간이 좀 충분히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앞에서도 다뤘고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도 뭐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를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대충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요 A 값이 있죠? 요 A 값만 알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극점 값만 알고 있으면은 요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의 값들, 그 다음에 각각의 시간 이런 것들도 그냥 다 계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예제를 보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요 지수함수에 대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2의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자, 0 되는 지점에서의 요 A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이 시간 형태의 그래프로는 어떤 걸로 의미를 하게 되냐면요. 자, 여기에 이니셜 슬로프라고 되어 있죠. 자, 초기 기울기입니다. A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타임 콘스턴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정수 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요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은 자, 여기에 이 값이 처음에는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요 1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1 빼기 2에 뭐 마이너스 t 형태로 돼 있다고 칩시다. a가 아니고 여기 a에다 1을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여기에 시간이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0일 때는 이게 없어지니까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 t니까 시간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나오겠죠. 시간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요 값은 엄청난 큰 값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1이란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0인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은 자, 요 값이 1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항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형태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고 과도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과도 상태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서 있는 값이 더 이상 안 바뀌는 경우. 자, 여기에 있는 값이 1이 돼가지고 더 이상 1에 가까이 가서 충분히 가까워졌다 하는 시점을 여기서부터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상태가 아닌 이전에 시작하는 시간부터 그 다음에 이 정상 상태로 들어가는 시점의 값 자체를 과도 응답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정상 상태 응답으로 가는 시간, 과도 응답으로 가는 시간, 요 시간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A 값을 알면은 또 그 시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1차 시스템이 있는데 요 A 값만 알면은 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정상 상태로 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은 A분의 1, A분의 2, A분의 3, A분의 4, A분의 5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A분의 5 정도 되면은 충분히 시간이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지? A분의 1. 자, A분의 1이라는 값이 의미가 있는데요. 자, 요 타임 시정수의 역수가 A가 되는데 이 시정수가 A분의 1은 요 출력값의 63%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수함수가 뭐 무조건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값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특성에 의해 가지고 A 값만 알면은 이 우리가 정상 상태로 가는데 한 60% 정도 되는 63% 되는 시점의 시간을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1차 시스템의 과도응답 분석을 할 때 요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 A 값만 알면 대충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 대충 그려볼 때 필요한 지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시정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타임 콘스탄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상승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라이징 타임. 그 다음에 하나는 정착 시간,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정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요 A를 역수를 취한 거를 시간 상수 시정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니까 타임 콘스탄트는 A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초기 값이 37% 감소하든가 아니면은 63%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 시스템의 극점에 의해서 자, A 값이니까 그에서 결정이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서의 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이거를 가지고도 우리가 A 값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승 시간은 최종값의 정상상태 응답의 10%에서 90%까지의 도달 시간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90% 되는 이 지점까지의 시간을 라이징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를 또 공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A분의 2.31 빼기 A분의 0.11 해가지고 요 10% 90%에 해당되는 게 2의 마이너스 A의 T가 되는데 자, 이게 10% 90%에 도달을 해가지고 나오는 요 익스포넨셜 값을 가지고 뽑아낸 거라 가지고 이거를 계속 환산을 해보게 되면은 A분의 2.2라는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값만 알면은 또 이 시스템을 동작을 시켰을 때 10%에서 90%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또 우리가 대충 뽑아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착 시간이 있는데요. 정착 시간은 뭐냐면은 자, 최종값, 자, 정상 상태 응답의 98% 도달 시간을 정착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내가 시스템이 100인데 98% 정도면은 뭐 거의 다 더 이상 값도 바뀌지 않고 안정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을 정착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A를 또 4로 나눈 값이 또 정착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착 시간 이후로는 얘는 더 이상 값이 바뀌어도 한 2% 내에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따지지 않아도 되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정상 상태 응답이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 시간은 과도 응답이라고 보고요. 또 아니면은 보통 5배 5A 정도 5분의 A분의 5 정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상태는 99.x%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5배가 되오는 시간은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안정화가 이루어졌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보면 뭐 전기 회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요 그래프가 전기 회로의 커패시터의 충전 그래프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이렇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커패시터 그래프도 1차 함수로 표현된 제어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는 친구들은 거기서는 5타우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5타우라고 하는 게 시정수의 5배가 되면은 완전히 충전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최종값 정상 상태에 98% 이렇게 도달하는 시간이 되어 있는데, 자, 4타우라고 하는 시간은 98% 도달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5타우는 99%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98에서 99, 1% 이렇게 증가를 한다. 그래서 어떤 뭐 교재나 아니면은 이것도 결정하기 나름인데 뭐 98%면 안정화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99% 해야 돼. 100%꽉 채워야 돼.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 보게 되면 휴대폰 충전할 때도 보게 되면은 어떤 친구들은 숫자가 무조건 100이 돼야지만 이렇게 콘센트를 뽑는 친구들이 있죠. 그 100이라는 숫자를 꼭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98만 돼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왠지 뭔가 꽉 채워야 된다는 뭐 압박감이나 강박관념이 아마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98%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요 4타우 시간이 98%가 되겠는데 A 값을 4로만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계산이 편리해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5타우가 아니고 4타우까지를 과도응답으로 보고 정상상태 응답은 4타우 이후부터 보는 걸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계산하기 편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뭐 거의 대부분 99%는 이제 100%에 가까운 거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또 보면은 5타우라고 하는 시정수의 5배가 되는 시간을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여러분들 또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 수업에서는 정상 상태 응답을 그래서 4타우 이후 되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보고 한번 값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이 있는데 얘가 동작을 해요. 근데 이 전달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뭔가 모르는 시스템이 있어. 모르는 시스템이 있는데 얘를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얘가 동작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요 값이 0.72 정도에서 더 이상 이제 바뀌지가 않고 계속 0.72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만 가지고 요 그래프를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이 전달함수의 극점하고 요 k 값을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요 부품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자, 요거는 요 우리가 이 시스템이 동작하는 그래프만 보고 이 시스템이 전달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대충 뽑아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앞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1 exponential at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 1이 되게 하는 값이 a분의 s 플러스 a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얘는 근데 1이라는 값이 없잖아요. 안정화가 되는 게 1이 아니고 0.7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해 주게 되면은 요 a분의 k라고 하는 a분의 k하고 s 플러스 a분의 a라는 형태로 이렇게 값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0.72 값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정상 상태 응답의 최종 값을 한번 결정을 해야겠죠. 자, 여기에서 쭉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 값이 0.7에서 이제 안 바뀌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상 상태 응답에 대한 최종 값을 0.7이다 우리가 이제 먼저 기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0.72에 해당되는 63% 되는 값을 찾습니다. 자, 0.7에 63%에 해당되는 값은 0.4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0.45에 대해서 이 0.45가 되는 지점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45네. 자, 이 부분이 63% 되는 지점이네. 0.72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뚜뚜뚜 내려가지고 이때의 시간을 체크를 합니다. 이때의 시간은 0.13초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 0.13을 우리가 얘기했던 시정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타임 콘스탄트라고 했죠. 타임 콘스탄트가 0.1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타임 콘스탄트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A 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A 값은 타임 콘스탄트 시정수의 역수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1 나누기 0.13을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7.7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있는 A 값을 이미 우리가 찾아냈죠. 0.77이구나. 7.7이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우리가 구한 게 A가 7.7이니까 S 플러스 7.7에 7.7까지는 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게 A분의 K 되는 값을 통해 가지고 K 값을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요 A 값하고 그 다음에 최종 값을 통해 가지고 K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 부분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요 남아지는 부분이 결국은 A분의 K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A분의 K가 최종 값은 0.72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A 값이 우리가 7.7이라고 위해서 계산을 했으니까 요 K 값은 5.54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은 7.7분의 그 다음에 K 값이 5.54니까 자, 7.7하고 7.7하고 약분을 하게 되면은 자, 요 형태의 그래프가 이 형태의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값을 정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실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이고요. 그 다음에 값들 같은 게 솔직히 요 소수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아주 정확하게 체크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실제는 값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통해 가지고 요 그래프만 보고 요 전달함수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기하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 2차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2차 시스템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고 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S 제곱 플러스 A S 플러스 B라고 되는 형태의 그래프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가지고 거꾸로 또 여기 있는 S 제곱의 개수인 A하고 B 이런 값들을 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시스템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그 플립 러닝 때 할 게 딱 눈에 보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 실험이 아니고 여러분들 어, 그 화상 강의 시간에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토의를 통해 가지고 요 전달함수를 또 구해 보는 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그 화상 강의 시간에는 요거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추석 때는 제가 영상 강의로만 이렇게 다 올리도록 할 거기 때문에 별도로 그 화상 수업은 진행하지 않겠고요. 여러분들 영상 강의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2차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또 시스템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그럼 추석도 잘 보내시고요. 그럼 안녕.